매장에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또 늦은 시간이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전을 포함해서 그 대부분의 그 위에 지방 기준으로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하 9도, 그다음에 12도, 뭐 13도 이렇게 14도 뭐 이런 식으로 예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 기후 여러분들이 잘못 미스가 나면 냉해 피해가 있어요. 이 온도가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새벽 온도, 아침 온도가 되게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는 기온이 하강할 때는요 새벽 온도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대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내일 보면은 아침 7시 정도에 10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제가 지금 나올 때 영상 5도로 맞췄어요. 그리고 연탄난로를 지금 제가 그 2대는 불구멍을 2개는 이제 조금 한 약간씩 다 열어놓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영하로까지는 안 내려가고 아마 영상의 기온을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영하 12도인가 13도인가 이래요. 그때는 완전히 밤에 여러분 그 밤에 계속 풀로 불구멍을 다 열어놓고 새벽에 2시에서 5시 사이에 연탄불을 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라늄은 그래도 안전하게 하우스에서 키우려면 최소 0도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잠깐이라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면 이파리가 냉해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대가 죽은 애가 1~2개 정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라늄은 더 신경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와,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작년에 2월 달에 이렇게 안 쳤어요. 이 날씨는 보통 1월 달에 하반기 그 정도 대한을 지나서 그 하반기에 항상 이런 1월 30일까지가 이런 날씨가 오거든요. 근데 또 이거 2월 달에 이렇게 한파가 와버렸네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다육이가 얼어요. 그래서 저도 다육이가 얼 수 있는 그런 데는 이렇게 비닐이나 비닐도 씌워놓고 그 다음에 저거도 했어요. 담요도 덮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또 방송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영하 9도, 그 다음에 영하 한 13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13도, 14도 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최저 기온을 적어도 밤의 기온을 영상 5도까지 맞추지 않으면 하우스는 냉해 피해가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이제 12시가 됐겠네요. 그죠? 오늘 어제 오늘 그 새벽 7시 기준으로 해서 10도예요. 영하 10도. 그랬을 경우에는 난방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연탄난로죠. 그러니까 연탄난로를 확인해서 연탄을 다시 갈아서 온도를 올려서 여러분 이거를 온도를 영상 5도까지를 맞춰야 돼요. 최소 영상으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일 낮에도 영하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탄 난로를 꺼뜨리면 안 되고 연탄을 계속적으로 온도를 올려서 얘네들을 그 영상의 날씨를 계속 지속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냉해 피해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이 좀 미스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를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와, 감이 여러분 오고 왜 냉해가 일어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냉해 피해가 있는 시기는 새벽과 아침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침, 이렇게 제가 계속 보니까 아침 10시까지예요, 여러분. 아침 10시,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10시까지가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5시에,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꼭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온도를, 그 새벽에 그 온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아침 기간에 얼어요. 그리고 내일은 분명한 거는 내일도 또 영하권이고 낮에도 난방을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탄 난로를 기준으로 해서 낮에도 연탄을 좀 내일 한 영하 몇 도라 한 7도 6도 이러는 것 같아요. 낮에도. 그랬을 때에는 뭐냐면 연탄을 갈아서 온도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환기를 시킬 때 여러분 뭐 한 5cm에서 10cm 문을 열어놓으세요. 확 열지 말고.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 밤에 그 기온이요, 만약에 지금 내일 영하 12도 13도에 잡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낮에도 온도를 잡아주면 밤에 온도를 좀 잡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 온도를 간과를 하면 분명히 냉해의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늦은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다육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손이 시렵네요. 손이 많이 시려운데 제가 또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참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자, 일단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요.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하 9도에서 한 12도, 13도까지 대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지방에 다 그렇게 기온이 잡혀 있다, 영하로. 이렇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최저 기온을 영상 5도를 하우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냉해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새벽 5시에서 10시, 적어도 5시에서 7시 사이에 온도 체크를 해야 한다. 온도 체크를 해서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든지 영하 1도, 2도, 0도까지 내려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뭐 연탄난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연탄을 바꿔서 온도를 올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냉해 피해를 입는 그 시간대는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10시까지다. 아침 10시까지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여러분 그거를 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있지만 내일 한 7시쯤에도 매장에 갈 거예요. 가서 분명히 연탄 난로가 어느 정도 탔을 거고 그렇게 타고 있으면 제가 아마 가면은 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퇴근할 때 한 영상 5도였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한 7시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연탄 난로를 갈아서 온도를 높여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잘못하면 여러분 다육이들이 얼 수가 있어요. 아침 10시까지. 그러니까 그거 꼭 온도 체크하셔서 새벽에 7시 최소 7시까지는 새벽 7시까지 6시 7시에 꼭 온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한 건 5시에서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온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다육이들이 냉해 피해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려요. 참 2월 달에 왜 이렇게 또 추울까요? 작년에는 여러분 2월 달이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거의 영상인 날씨도 있었고 영하 3도 4도 이런 날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2월 15일 지나서는 영상에서 영하 3도 정도 4도 이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제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건 모르죠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여러분 좀 걸을만 하네요. 왜냐면 혼자 이거 새벽이잖아요. 새벽. 지금 뭐 12시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저뿐이 없네요, 여러분. 길거리에 하도 추우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걷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갱년기가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뼈가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에 무릎이 일을 많이 하면은 물이 찬다든지 이렇게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손이 좀 이런데 손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관절마다 염증이 생겨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뭐냐면 조금 참을만 해요. 이 정도는 참을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참을만은 한데 일단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는. 근데 근데 일을 안 하면 또 괜찮은데 일을 또 안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일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약초물을 안 끓여 먹었더라면 아마 관절마다의 그 염증 때문에 이 정도로 일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뼈가 그렇게 좋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뭐냐면은 완전히 뼈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걷기를 안 했었어요. 걷기도 안 했었고 그냥 너무 이제 다육이 매장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먹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죠. 그때 아마 지금보다 아마 한 10kg 정도는 아마 더 쪘었을 거예요. 살이 그렇게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정형외과를 갔는데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3년인가 5년 안에 목 디스크 수술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장담한다고 했어, 그 얘기를. 근데 저는 그때 뭐 등 뒤에도 뼈주사 맞고 뭐 약 먹고 막 이랬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그때도 또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뭐 아무런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좋아져서 뭐 이제 병원 다니고 좋아져서 그래도 그냥 일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혈압이 뭐냐면 이제 갱년기가 1차적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제가 제가 그때 증상이 혈압이 올라갔었어요. 막 200씩 올라가고, 뭐 180, 200 그 이상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었고, 그래서 뭐 정밀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걷자였어요. 그리고 허리도 그렇고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협착증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걷기를 했어요. 그래서 걷는 게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걸을 때 체중이 있고 하고 체중도 있고 염증도 심했으니까 뭐냐면은 고통스러웠어요. 걸을 때 이렇게도 못 걸었어요. 뛰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리를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쩔룩쩔룩 하면서도 막 걸었다, 제가. 등산도 못하는데 막 등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체중을 많이 뺐지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은 뭐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해야 된다고 했고, 뭐 진짜 아주 확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물차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뼈가 안 좋을 때는 뭐를 먹었냐면, 여러분, 뼈가 안 좋을 때 두충, 우술 이런 걸 먹었어요. 좀 이따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나물차를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걷기를 하고 나물차를 먹으니까, 여러분 뭐냐면 나물차를 먹고 걷기를 하니까 뭐냐면 이게 똥배는 있어요, 똥배. 그런데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내장 지방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똥배나 이렇게 피하 지방이 있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허리하고는 글쎄 많이 관련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내장 지방이 없어지니까 이 뼈가 일자였던 게 S자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 뭐냐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방송을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정말 허리가 어쩌다 아프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일자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장 지방하고 관련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의학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제가 경험담이에요. 저도 일자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분명히 허리 디스크도 안 좋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협착증도 엄청 심했어요. 근데 뭐냐면 근육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생기면서 이거를 잡아주고, 뭐냐면은 내장 지방이 없어지니까 이게 일자였던 게 S자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이게 내장 지방을 없애셔야 돼. 그러셔야지만이 아마 허리가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재를 먹어요. 뭐를 먹냐면 흔한 약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두충이라는 게 있어요. 법제된 거예요. 그래서 두충 법제된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밥에다도 넣어 먹고요. 그 다음에 국 있죠. 국을 끓일 때 육수로 해서도 해 먹어요. 근데 두충은 약간 써요. 근데 젖골목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두충, 우슬, 엉겅퀴 뿌리, 그 다음에 생강 있죠. 생강, 그 다음에 모가 말린 거, 그 다음에 대추는 3개, 그 다음에 감초 1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황기 있잖아요. 황기가 뭐냐면 좀 이렇게 원기를 좀 돋궈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황기도 약간 넣어요. 그리고 계피 약간. 그렇게 해갖고 제가 뼈가 안 좋을 때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지는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먹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번 제가 장기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저거 연탄을 가를 때 여러분 못 일어날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남편이 연탄을 제가 다 갈고 비닐에다 놓으면 이제 버려주긴 해요. 근데 그 버리는 거 빼고도 제가 연탄을 가를 때 뭐냐면 관절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어머,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 거짓말 아니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염증이 잡혀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관절에 이게 염증이 지금 살짝 잡힌 거예요. 왜냐면 요즘 그 밭에 이렇게 풀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밭에 다육이를 심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니까 이렇게 지금 관절에 염증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도 덜 아파.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덜 아프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덜 아프고 뭐냐면은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 이제 힘들면 또 오겠죠. 그런데 그것도 정말 없어졌어요. 근데 가끔은 와요. 이게 완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이 관절마다의 그 염증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기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염증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느끼거든요. 관절에 그 염증이 있는 거를.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뼈가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게 뼈가 부러진 거하고요. 염증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을인가요? 그때부터 제가 먹었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장기적으로 먹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니까 10월로 치면 11월, 12월, 1월, 2월 그때부터는 안 먹은 것 같아요. 11월부터 먹은 것 같은데 11월, 12월, 1월 그죠? 2월 그러면 뭐 한 2달 좀 넘게 먹고 있는 거네요. 근데 신기해요. 그 무릎에 물 찬 것도 거의 좋아졌고 그 다음에 제가 저기가 있었잖아요. 족저근막염 그것도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관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목부터 시작해서 관절마다 저 연탄 날로 이렇게 연탄을 가를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육이 농사를 질 때 아프거든요. 관절이. 근데 그게 100% 안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염증이 거의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100%는 없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일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볼록볼록 나오면서 그렇기는 해. 근데 뭐냐면 그전에는 엄청 아팠더라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염증이라는 거는 여러분 계속 제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야.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에 염증이 있고 루마티스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좀 잘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나물차나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걸 먹고, 약초, 뭐 두충, 우슬, 엉겅퀴뿌리, 그 다음에 모과, 생강, 그 다음에 젖골목 이런 거를 꼭 드세요. 그 다음에 계피도 괜찮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드시면은 어머.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약초들은요 상약에 속해요. 그거는 뭐 상약이라는 건 뭐냐면 1년 12달 평생 우리가 죽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도 아무리 상약이라고 하고 뭐 이거는 사람들이 다 먹어도 돼. 그래도 뭐냐면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드시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염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이 뭐냐면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갖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제가 집에 이제 거의 도착했네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7시에 또 가게를 가야 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